앞으로입니다. 오늘도 시황 영상을 찍습니다. 최근에 계속 오늘의 수상한 주식 특징주를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종목이 오르고 내리면 어느 정도 좀 액티비티한 변동성이 있어야 그 이유를 붙일 건데, 빠지면 시장 때문에 빠지고 또 뭐 정치 테마주만 오르니까, 물론 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별로 이제 시향이 조금 중요해서 오늘도 시향을 좀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렇게 화면을 적어 놨죠.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위안에 대한 것보다는 그냥 분석에 의한 제가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그런 겁니다. 사실 위에 이제 주포가 없을 뿐 다 죽는 건 아닙니다. 이 말은 조금 뭐라고 이야기할까? 하여튼 뭐 어떻게 보면 그래도 가는 놈들은 조금씩 가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인데, 오늘은 사실 가는 애들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 전저점 이탈 가능성은 10월 말에 저점을 말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탈 가능성은 아직도 낮다. 여기에 좀 포인트 될 것 같고요. 지수 위치를 한번 보면요, 오늘 이제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변동성으로 보면 얼마야? 1.5% 빠졌으니까. 근데 제가 조금 강조드리는 게, 항상 이렇게 21선에서는 어제는 마침 이제 반등을 해줬는데 반등을 하다가 다시 밀려버리니까 사실 이제 이 물량이 다 떨어지는 거죠. 개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가지 늘 기억할 게, 우리가 뭐 시황이라는 건 매일 바뀌니까 기억할 게, 21선 이탈할 때는 상당히 매물이 많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때는 근데 21선 이탈을 해도 거래량이 좀 작았는데, 오늘은 좀 보시면은 이 당시는 21선 이탈한 게 여기 있어도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장이 올라오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변동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지수만 잠깐 살펴보면 저는 이 61선에 대한 반등치를 계속 가져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지금 이제 빠져버렸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같이 만약에 61선을 닿는다 하더라도 위치는 다르겠죠. 주식으로 치면 이제 목표가가 낮아지는 거겠죠.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근데 이제 주봉을 보면 그냥 제자리예요.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주 동안에 잠깐 반등을 시도하다가 좀 내려놨는데, 믿을 수 있는 구석은 뭐냐면, 오늘 뭐 악재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 보면 나스닥 선물도 많이 빠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 오늘 그거 아니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지난 12월 3일, 아니구나, 2일이죠. 12월 2일 날 미정씨가 다우가 80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3% 이상. 여기서는 천천히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2일 아니구나, 4일이죠. 4일. 4일날 화요일날 빠졌는데, 5일날 아시아 정시는 사실 마이너스 1%에 거쳤었어요. 이제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1% 그러니까 바로 어제장이죠. 1% 하락에 거쳤고, 중국 증시도 많이 붙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12월 4일날 미국 증시가 개박살이 났죠. 800포인트면 뭐 작살이죠, 작살. 여기 있는데, 이와 다우지수가 보면 뭐 거의 여기까지 내려와 버렸죠. 25,000선까지. 근데 제가 계속 다우지수는 25,000선, 25,000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또 이 위치가 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중 바닥에 대한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여기가 2중이니까 여기서 다시 3중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 더 만들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그죠? 근데 미국도 일단 이 확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난주 상승의 배경을 전부 다 11월 30일 예정됐던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으로 올렸다는 거죠. 그 올린 거를 한 번만에 때려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이날 미국 증시가 이제 많이 빠졌던 게, 실제적으로 미중 무역 협상 또 난항 아니냐. 그리고 트럼프가 입을 틉니다. 난 관세면, 이렇게 해서.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과연 우리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원래 정치인들 하는 말이 믿을 게 못 되잖아요. 뭐 합의한다면 하는 건데 결정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실무진들이 하는 거고 계속적으로 좁혀가는 겁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그렇다고 어이없이 선반영으로 너무 때린 거는 좀 뭐라고 이야기할까? 어이가 없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똑같은 과정의 일환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바라보는 거는 여기서 다시 미국 정치가 전주점을 깰 확률은 되게 낮습니다. 오늘 설령 이제 중국 이슈 때문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그렇죠. 낮다고 보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장에 영향을 준 게 그럼 똑같죠. 시장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 슬슬 리세션의 공포라는 이야기를 해요. 말도 잘 지어냅니다. 리세션은 경기 침체를 말합니다. 여기 스펠링 R을 쓰는데요. 경기 침체를 말합니다. 근데 이게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무역전쟁 때문에 장이 내려갔냐면 무역전쟁이 결과적으로는 교류를 막게 되고 경기를 죽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무역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단순하게 보면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기업들이 어려워지는 거고 팔지를 못하는 거고 같은 말이거든 사실은. 근데 이 새끼 기자들이 문제야. 예. 물론 제가 나중에 제가 기자가 됐으면 물론 저도 똑같이 쓰였겠습니다만은 왜 구독자 수 늘려야 되니까. 하지만 실제적으로 너무 자극적인 말을 썼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뭐 국채금리 역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읽어봤는데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게 주식이라는 게 70%가 투심이고요. 예? 종목도 마찬가지. 70%가 투심이고 30%만 펀더멘탈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식은 절대 모범생이 아닙니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부모님 말씀 잘 들었다고 서울대 가는 게 아니에요. 실적이 잘 나오고 배당도 잘 주고 노사분규도 없고 제품도 잘 만들고 한다고 주가가 무조건 가는 건 아니에요. 그리 만들어도 서울대에 몰리는 서울대 정원수가 너무 많아버리면 그 학생은 서울대를 들어가도 나중에 취업할 때 다시 고시원 가서 공부를 하는 수가 있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교 서울대학교에 나온 사람이 고시원에 가서 공부를 하다니 이거 뭐 하는 겁니까? 그죠? 주식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70%가 투심입니다. 저는 여기에 오늘 좀 많이 흔들렸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왜냐면 미국이 중국에 왜 자꾸 이렇게 쪼으냐면은 중국 놈들이 미국에 스파이 짓을 한다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10월 달에 스파이 칩 이슈가 있었어요. 응? 컴퓨터에다가 중국 애들이 스파이 칩을 심어놨다 이거지. 그리고 기술 유출을 먹기 위해서 중국의 대표적인 스마트폰 회사가 있죠. 통신 회사가 있죠. ZTE가 있죠. 아유, ZTE. 요거 지금 수출 금지 상황입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화웨이 이슈가 터져버린 거죠. 근데 이걸 터졌다고 보기는 좀 애매해요.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화웨이 이슈가 터졌는데 화웨이 이슈는 뭐 오늘 언론 보도에 많이 나온 것처럼 미국 입장에서는 화웨이가 예? 그 딸이 잡히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CFO가 어쨌든 부사장이잖아요. 화웨이 회장의 딸이 부사장이 미국이 지금 계속적으로 트럼프가 이란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위반했다 이거지. 네. 이런 관련해서 이제 원래 캐나다에 있었는데 캐나다에서 애들도 풀어주면 안 되는데 잡아가지고 인도를 해버렸어요. 그런 뉴스입니다. 미국으로 인도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뉴욕으로 끌려올 겁니다. 끌려와서 미국 시간으로 7일날 보석 신문을 해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은 좀 보석금 제도가 잘 돼 있잖아요. 우리 뭐 무조건 깜빵에 가두는 게 아니고 일단은 보석 신문을 진행합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아니 중국의 대통신사 ZTE까지도 지금 수출이 금지됐는데 화웨이까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은 뭘 의식하냐면은 그만큼
그냥 미국이 중국의 공산품이나 농산물에 관세 때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인 배려를 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좀 컸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땐 좀 과했다고 봐요. 이런 이슈는 다 묻힐 겁니다. 결국은. 이런 이슈 때문에 또 하나 더 있긴 있었어요. 또 하나의 이슈는 이제 우리나라는 12월 1일부터 5G 시험 그걸 시작을 했죠.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5G. 근데 실제적으로 화웨이가 5G 장비를 만듭니다. 근데 이게 유럽 쪽에서는 수출을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미국까지도 지금 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런 것도 사실 만약에 그러면 오늘 우리나라는 지금 SKT나 이렇게 해서 12월 1일부터 5G 시범 그걸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면 오늘 시장에서 이 이슈가 진짜 컸다면 컸다면 우리가 그냥 상식에 생각할 때 너 저리 가. 상식에서 생각할 때 너 저리 가고. 다 내려야죠. SKT라든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모범생이라면 LG U+ 내리고 다 내려야죠. KT 내리고 안 내리죠. 장이 내려니까 오히려 방어적 위주로 가버리죠. 물론 이제 시장이 빠지니까 뭐 RFHIC 같은 통신주가 내렸는데 그럼 RFHIC 통신주는 저 화웨이 5G 때문에 내렸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말 붙이기 나름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오늘 시장이 21선을 깨게 되잖아요. 지수가 21선을 깨고 지난주에 무역전쟁 완화 기대감으로 미중 정상회담 기대감으로 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코스피 유치를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꾸역꾸역 반등할 때 2100까지 반등할 때가 12월 1일날 있어요. 무역협상 해소 기대감이었거든요. 자, 그거 기대해서 그대로 갔다가 실제적으로 아침에 잠깐 그 전날 올랐다가 그냥 쭉쭉 뺀 거예요. 그럼 지금 위치가 딱 제자리잖아요. 코스피 쉽게 안 죽어요. 뭐 이제 삼성전자마저 4만원을 논하는 판에 지수가 쉽게 죽을 수가 없죠. 그래서 코스피는 설령 여기서 내려간다고 해도 다시 이런 장이 나올 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이거 안 나온다는 이야기. 누구 쪽으로? 코스닥도 마찬가지. 코스닥은 조금 코스피보다는 심했는데 그는 이제 제가 지난 영상에 보면 12월 달이 보통 코스피가 대형주가 조금 강하다고 했잖아요. 코스닥은 좀 약하고. 근데 지금 잠깐 방송하는 중에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적으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실내로 물론 우리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게 뭐 너무 규모가 큰데 우리 사람들 개인 대 개인으로 우리 싸우지 말자, 앞으로 잘 지내자 악수하고 그리고 내가 너 집 앞에 쳐놨던 바리게이트 철수할게,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종패가 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협상이 쉽지가 않죠. 하지만은 또 어느 정도 이달 12일부터 또 실무 협의가 들어가요. 그리고 트럼프의 오른발 측근 애들은 전부 다 또라이들이에요. 강경파들이에요. 피터 나바로 해가지고 전부 다 모누신 이런 애들도 제가 본 적은 없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강경파 애들. 걔들은 트럼프 옆에 붙어 있으려고 그러면은 엄청 세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스타일을 아니까. 그렇지만 이런 협상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바라보는 거는 뭐냐면 시장이 지금 이런 대부분이 그런 걱정을 하잖아요. 오늘 아마 정치적으로 하락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거의 코스피가 대략 700개가 내렸고 코스닥은 더 내렸을 거예요. 1600 같지 않나요? 1100개가 나오죠. 그거는 그러면 어느 정도 위치가 21선에서는 왕바장창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요때만큼 나온 거예요. 11월 17일. 근데 요때는 생각보다 덜 나왔을 거예요. 하락 종목 수가. 11월 17일은. 볼래요? 여기 보면 17일이 아니야? 어쨌든 1000개가 안 넘었잖아요. 1000개 넘은 게 근 한 달 내에는 없었어요. 그럼 왜 이번엔 1000개가 나옵니까? 그거는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이때 급하게 내려오다가
잠깐 반등해서 내리기 때문에 애들이 안 팔아요. 자, 그러다 가나 싶다가 하던 물량들이 나온 게 그런 겁니다. 가나 싶다가 하던 물량이 한 달짜리 물량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도 실제적으로 생긴 건 이렇게 생겨 먹었지만은 뭐 쭉쭉쭉 650 이런 거 그림 그리는 거는 제가 보니까 너무 앞서간다 생각해요. 이러다 또 예를 들어서 내일 같은 장에 조금씩 반등해 버리잖아요. 그렇죠. 반등해 버리면 또 이렇게 꼬이꼬이꼬이 가는 겁니다. 지금 오늘 한번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위치에서 또 양지수를 마감한 건 맞긴 맞는데, 왜냐하면 지금 왜 굳이 종목 안 봐도 되잖아요. 응? 아니 뭐 이런 뭐 이상한 돌고 돌면서 쓸데없이 이런 뭐 정치인 테마주만 도는 장에 무슨 뭐를 하겠어요. 어떤 종목이 이슈가 있어고 오려가지고 빠지는 게 아닌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 DB 하이텍이 오늘 이제 갑자기 DB 라이텍이 최근에 제가 이제 옛날에 한번 말씀을 안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DB 라이텍은 어차피 M&A였잖아요. M&A인데 이게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오늘 갑자기 확 빠졌어요. 한 20%. 20% 뺐다가 올렸다고요. 근데 왜 뺐냐면 뺄 이유도 없어요.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는 10월 29일 날 이미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러니까 지난 10월 말에 이때 최대주주 양수도 계약이 체결했고, 그걸 체결하는 진짜 그 변경하는 날짜가 오늘이었을 뿐이에요. 12월 5일이라고. 그러니까 어제죠. 그러면 단순하게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때도 할 때 최대주주 변경하는데 이렇게 흔들어 놨잖아요. 오늘 똑같아요. 아, 그러면 이제 그럼 그때처럼 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러지 못해. 이제 재료는 끝난 거예요. 예, 주가가 한 번 흔들리고 지금 똑같은 두 번째 꼬리는 닿을 수 있었어요. 저도 제가 봤는데 결과는 그럼 얘는 이제 잠깐 붙였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갑자기 이 주식을 이야기하냐면 투심이 불연하기 때문에 시장 이렇게 속칭 작업 작전하는 애들도 되게 불안한 거예요. 어떤 주식이든지 한 놈이 땡기는 건 없어요. 채권자 A도 있고 성격 급한 친구도 있고, 아니면 또 M&A 한다 그래가지고 남의 돈 끌어온 놈도 있고, 또 이자 20% 쳐줄게 구라쳐서 돈 가져온 것도 있고, 다 약간 양아치스럽잖아요. M&A가 좀 되게 양아치스러워요. 또 양아치스럽지 않으면은 돈을 못 벌어요. 그럼 차라리 인수를 해야지. 예. 그랬을 때는 근데 이런 주식이 이렇게 흔들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ID산 종목이 어느 정도 딱 이제는 이제 끝났구나, 엑시트 하는구나 시그널이 나오는 것도 왜 그러겠어요. 어제 첫 번째 신호에서 뭔가가 감지가 되죠. 이게 무슨 DVR 영상 장비 실적으로 올립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제 유튜브에 올려보면 있어요. 오늘의 수상한 주식. 이거 절대 실적으로 올리는 거 아니야. 실적으로는 주가를 이렇게 못 올려요. 3배나. 예. 인탑스나 이런 것처럼 이제 정도 좋아진다 해가지고 기관들이 부띠기 들어가가지고 자문사 들어가 올리는 거는 50% 100%는 올릴 수 있어요. 응? 야, 인탑스가 이제 있잖아. 스마트폰 케이스 업체인데 이제 삼성전자도 스마트폰 보급형 스마트폰 A 시리즈, J 시리즈에도 메타를 쓸 거야. 그럼 인탑스 되게 좋아져. 그렇게 기관들끼리 IR을 하고 P를 해가 올리는 건 50에서 100%는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아이디스 같은 종목을 3배는 못 올려요. 이건 99.9% 작업이란 말. 근데 그런 애들이 왜 떨어버리냐면 애들이 이제 먹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연말이 다가오면 엑시트를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하는 거 챙겼죠. 연말이 들어오면 엑시트를 해야 돼. 괜히 재수께 많이 갖고 있다가 대주주 양도세 걸려가지고 대주주로 낙인 찍히는 것도 싫고, 그래서 이제 작업을 했던 겁동주들도 연말에 조금씩 빠지는 성향도 있고, 또 하나가 시장이 불안하니까 한 놈 딱 때리니까 그 다음날 또 때려버리죠. 그럼 이제 아이디스 주식은 저는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이거는 물론 이때는 61선을 터치하고 반등했습니다만 확률적으로 이 정도 장대 봉이 나와버리면 주식이 올라갈 때는 자기들이 올려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파리대를 붙여서 올려야 되거든요. 그 파리대들은 자동 손절이 돼요. 게다가 신용 6%짜리예요. 신용 6%짜리라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중심을 분석하면 안 되는데 그만큼 이 투심이 약하다는 걸 반증합니다. 그래서 그 각설하고 시장은 한 번에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으니까 뭐 죽지 않는 거하고 또 반등하는 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수가 멈춰야 장에 대한 반등이 나오지 않겠어요? 제가 이제 억지 같은 억지지만은 시장의 차트를 금방 본다 하더라도 예 지금 국면에서 어차피 다 똑같은 자리예요. 왜냐하면 덕을 보는 승부가 있어야 되거든. 내리면 내리는 대로. 물론 이제 보통의 상품들이 오르면 더 덕을 보죠. 하지만 누를 때도 덕을 보는 세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눌러가지고 밑으로 베팅을 해가지고 신규 베팅을 해가지고 돈을 확 집어넣어가지고 장을 죽여가지고 떼돈을 벌겠다고 투자원을 한 투자가는 없어요. 바보도 아니고. 연말에는 새 돈을 자꾸 돈을 빼가지고 내가 현찰을 갖고 있으려고 그러지 새로 돈을 넣어가지고 연말에 뭔가 쇼부를 해가지고 뭐 해보겠다 싶은 사람은 없어요. 적어도 투자가라면. 그래서 여기서 공매도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매도 숏을 쳐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장이 지금 약간 망가져 있는 것 같지만은 물론 제가 올려드린 이 영상이 또 내일 장이 어떻게 변할지는 저도 몰라요. 하지만은 내리꽂을 장은 아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하겠습니다.